안녕하세요. 프로크리에이트의 시간으로 돌아온 가정부 장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의 약점 중에 하나인 텍스트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과정을 소개하고요. 프로크리에이트의 강력한 가이드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에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프로크리에이트에는 텍스트 입력 기능이 없어요. 포토샵 같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글씨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텍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외부 앱에서 텍스트를 완성해서 프로크리에이트의 텍스트 같은 그림 이미지로 불러와야 됩니다. 결국 텍스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림 이미지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텍스트에서는 오버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버 앱에서 텍스트를 제작을 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버는 썸네일이나 카드, 연합장과 같은 편집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에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비슷한 앱은 캔버 같은 앱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디자인 앱입니다. 오버의 장점은 무료 버전에서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폰트를 저장을 해놓고요. 파일 앱이나 아니면 도큐먼트 같은 앱을 통해서 저장해둔 폰트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싶은 폰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배달의 민족 폰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도연체,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오버 앱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다는 탭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오버에서 오버 아랫부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작업 화면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트랜스페어런트를 선택하면서 투명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격자 무늬가 보이는데요. 격자 무늬는 일반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는 2048x2048로 기본적인 사이즈의 픽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000대 정도로 수치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3000대 픽셀의 기본 작업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랫부분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폰트들을 여러 개 넘겨보면 지금 이렇게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폰트고요. 제가 방금 등록해놨던 BM 도현 OTF, 이 배달의 민족 도연체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자, 네, 그림자라는 글씨로 만들어 볼게요. 선택 OK를 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글씨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00 사이즈의 가장 큰 글씨를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글씨를 누르고 에디트를 누르면 다시 이 글씨체의 속성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크기를 키우고요. 색상은 흰색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쉐어를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로 넘겨줍니다. 자, 기본 프로크리에이트 화면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아까 보내놨던 오버 프로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3000 곱하기 3000으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흰 화면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이거는 배경 화면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꺼보면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또는 배경 색상을 제가 좀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하면 지금처럼 글씨를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이미지 파일이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림 이미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 그림자를 입히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동작 탭을 선택을 하고요. 캔버스 아래에 있는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자로 가이드가 보이게 되는데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일단 그리기 가이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2D 격자의 두께, 그리고 그 외에 두께라던가 격자 크기, 그리고 불투명도, 그리고 그리기 보조, 등거리, 원근, 대칭 이런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2D 격자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중앙에 점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잘 보시면 또 조그마한 점이 있어요. 정중앙의 점은 그리드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녹색 점은 그리드의 각도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면서 그리드의 각도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빛이 좌측 상단에 있다고 치고 그림자가 우측 아래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가이드를 돌려가면서 제가 원하는 각도로 선택을 해줍니다. 최대한 글씨와 이 격자들이 맞도록 선택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리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요, 그림자의 모양을 잡아봅니다. 일단 브러쉬는 라인이 딱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 에어브러쉬에 하드 에어브러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뿌얘지는 블러가 없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색은 기존 배경 색깔에서 살짝 어두운 색깔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는 그림자 폰트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생성하고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극자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그림자의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삐뚤삐뚤해도 이렇게 홀드를 하고 있으면 라인이 직선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모양 편집을 눌러서 선을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을 해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라인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라인을 복사를 해줍니다. 세 손가락을 쓸어내리고요. 지금 보시면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가 두 개가 보이시죠? 그런데 좌측 아래는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가 맞고요. 오른쪽은 복사 및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가 겹쳐졌는데요. 선택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대로 옮겨봅니다. 그러면 복사된 라인이 같은 각도로 복사가 됐죠. 그리고 하나씩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측 상단에서 빛이 들어오면 아래쪽으로 부딪히면서 그림자가 질 것 같은 방향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림자에 여기가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메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내려왔을 때 자에는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다시 또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 그의 의에 맞고 떨어지고 기역에 맞고 떨어지고 끝부분에 맞고 떨어지고 그럼 아랫부분은 다 어둠에 쌓이죠. 그리고 리을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라인 여기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다 메워지게 되죠. 전부 메워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 라인 2 그리고 여기 사이는 부딪히는 데가 없죠. 그리고 지읒 그리고 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를 보면 지금 복사를 한 라인들이 전부 따로따로 레이어가 되어 있죠. 이 모든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페인트 버킷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메워줄 건데요. 지금 이대로 페인트 버킷을 하게 되면 전체가 먹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레이어의 그림자를 한번 꺼볼게요. 자, 지금 라인들이 이어져 있지 않고 메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버킷을 했을 때 전체 화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메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 글씨를 불투명도를 좀 낮춰줘요. 그리고 아래 라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메워줍니다. 글씨 안쪽으로 가려질 수 있도록 메워주면 되죠.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 정도면 다 메워진 것 같네요. 한번 버킷을 해볼게요. 이상이 없죠? 자, 하나씩 그림자를 메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전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동작으로 들어가서 그리기 가이드를 꺼볼게요. 끄고 원래 그림자의 글씨를 투명도를 돌려줍니다. 어떠세요? 그림자가 우측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는 이 물체에 가까울수록 좀 진하고요. 바깥으로 빠질수록 연해지기 때문에 그런 그라데이션 작업을 좀 해주면 더 디테일이 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자의 검은 부분을 레이어에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저는 약간 재질감이 있는 걸로 마스킹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스프레이의 중간 노즐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키우고요. 그리고 일단 레이어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흰색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보이기 때문에 흰색이고, 예전에 한번 레이어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좀 더 약해지고 연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이 아닌 검정색 쪽으로 변해야 레이어의 투명도가 좀 더 있게 되죠. 그래서 색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검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완전 검정이 아닌 중간 정도 톤을 선택해서 문질러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검정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브러쉬의 투명도를 낮춰줘도 됩니다. 끝에서부터 그림자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사이사이도 조금씩 디테일을 줄게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흰색을 좀 더 주면서 진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림자 느낌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하드 브러쉬로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원톤으로 덮이는 그림자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더 라인을 잡아주면서 더 사이사이에 음영을 더 주게 되면 더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림자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레이어를 블렌딩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곱하기 멀티플라이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 색깔이 아닌 배경색과 한 단계 더 덮이면서 어두운 느낌이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림자 폰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린 다음에 이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그림자 글씨에 클리핑이 되죠. 이 상태로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크리에이트 텍스트 사용과 그림자 만드는 방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빠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시겠다면 구독하기와 알람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